경기도 연천군 정고급의 한 아파트에서 유흥주점 아가씨로 일하며 홀로 살고 있었던 44살의 정씨 여성이 있습니다. 이 정씨는요, 화려한 외모와 예쁜 목소리로 유흥주점 손님들에게 그야말로 최고 인기였다고 해요. 에이스. 남자 손님들에게 인기가 상당히 좋았다 보니 막 들이대는 남자가 한둘이 아닌 거예요. 나랑 만나자. 그러다가 자기들 남자들끼리 막 싸움 나고 별의 별일이 다 생기는 겁니다. 2011년 9월 8일 그날도 그랬습니다. 새벽 늦게까지 유흥주점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남자가 따라 붙은 거예요. 정여인을 짝사랑하고 있었던 연하남. 아, 누나, 시덥잖은 것들 만나지 말고 나랑 만나는 게 어때? 나 괜찮은 남자야. 내가 저번처럼 집에 데려다 줄게. 막 들러붙는 거죠. 그런데 정여인, 만사가 다 귀찮은 거예요. 내가 너랑 왜 만나니? 내가 알아서 집에 갈 테니까 너는 그냥 네 집 가. 제발 좀 쫓아오지 마. 연하남의 구애를 길바닥에서 그냥 매몰차게 거절하고 정여인은 홀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2011년 9월 9일 오전 11시경 또 이 연하남이 정여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왜? 다시 또 들이대보려고. 누나, 나랑 만나자. 그렇게 집 앞에 서서 배를 눌렀는데 아무런 기척이 없는 거예요. 누나? 자? 현관문을 딱 돌려봤는데 열리네. 누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들어간 방 안에서 이 연하남은 거실 바닥에 쓰러져 사망해 있는 정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초 시신 발견자는 연하남.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집 안에 침입 흔적은 없었고 정여인의 시신은 이불에 덮여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바닥에 치약이 묻은 칫솔이 떨어져 있었고 정씨의 옷차림 역시 갓 샤워를 하고 나온 듯한 옷차림에 좌측 옆구리에 칼을 맞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현장 상황으로 봐서는 사건 당시 범인은 피해자 정씨가 문을 열어줘서 집 안으로 아무 문제 없이 들어왔고 피해자 정씨가 양치질을 하려던 그 순간 옆구리를 찔러 죽이고 도망갔구나. 범인은 정여인과 알고 지낸 면식범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었어요. 도대체 정여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경찰이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정여인이 일했던 유흥주점이었습니다. 이 주점의 주인인 40살의 최 씨는 정여인이 사망했다는 소리 듣고 완전 놀랬어요. 왜냐면 사람이 죽은 거에도 놀래지만 자기 가게 에이스였잖아요. 경찰은 정여인이 이 가게에서 일하면서 남녀 문제로, 남자 문제로 소란은 없었는지, 돈 문제는 없었는지 사장이 제일 잘 알지 않겠나 해서 이 최 씨를 제일 먼저 찾아갔던 거예요. 혹시 정여인의 주변 사람들 중에서 수상한 사람 없었어요? 아니요. 손님과 문제 일으키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실은 정여인을 귀찮게 하는 남자들이 있긴 했어요. 정여인을 귀찮게 했었다는 남자들은 누구였을까? 첫 번째 용의자는 정여인의 전 남편이었습니다. 사실 정여인은 1년 전 남편과 이혼을 했는데 둘 사이에 6살 아들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좀 많이 아픈 거예요. 사실 정여인이 유흥업소에 나간 이유도 이 아들의 병원비 때문이었습니다. 전 남편은요, 정여인과 다시 재결합하기를 원했어요. 당연히 이 업소에 나가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떡해요. 전 남편 직업도 없는데 아들 치료는 해야 되고. 혹시 이 전 남편이 재결합을 하고 싶은데 정여인이 재결합을 안 해주니까 열받아서 싸우다가 죽인 거 아니야? 하지만 이 전 남편, 아니에요. 저는 아내가 죽던 그 시각, 그날 하루 내내 병원에서 아들 병간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증거는? 당시 병원에 있었던 간호사들이 맞다고 전 남편분 내내 병원에 계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 남편은 용의선상에서 제외. 두 번째 용의자는 정 씨가 일하던 유흥주점에 자주 오던 유부남, 공인중개사 김 씨입니다.
이 김씨는 아무리 사람이 미워도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그 여자한테 당한 피해자예요. 김씨 말로는 자기가 정여인한테 빠져가지고 아파트를 한 채 해줬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인데 이제 거기 가서 살라고. 그런데 이 정여인이 내가 해준 그 집으로 남자들을 끌어들이네. 아, 열받잖아요. 내가 딴 놈들이랑 거기서 자라고 집 해준 게 아닌데. 당연히 이 김씨 쳐들어간 거예요. 너 내가 해준 집에서 뭐 하는 거냐고. 너 당장 꺼지라고, 나가라고. 그랬더니 이 정여인 적반하장으로 나가라고? 알겠어. 아, 그럼 어쩔 수 없지. 이걸 들고 찾아가는 수밖에. 알고 보니까 이 김씨가 유부남이었어요. 이 정여인 입장에서는 유부남이 나한테 미쳐가지고 간쓸게 다 빼주고 있으니 아싸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빠 나 1억 5천 정도만 해주라. 안 해주면 우리 관계 당신 와이프한테 다 말한다? 라면서 협박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나중에는 더 나아가서 집을 각서까지 씁니다. 무조건 나에게 1억 5천을 해주겠다고. 이거 안 주면 본처한테 가서 말하겠다고. 그런데 김씨가 나한테 집에서 나가라네. 그러니까 이 정여인, 그럼 내가 이 각서를 들고 당신 와이프 찾아가서 우리 관계 다 얘기하고 와이프한테 당신 대신 돈 해달라고 하지 뭐. 적반하장으로 협박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김씨가 제일 살인 동기가 세지 않나. 자꾸 협박하니까 열받아서 정여인을 죽인 거 아니야? 그리고 또 한 명의 남자가 용의선상에 오릅니다. 그 남자는 바로 시신을 제일 처음 발견했던 연하남이에요. 경찰이 연하남을 주목한 이유는 사건 당일 이 정여인의 집 주변 CCTV나 블랙박스들을 다 조사하는데 거기에 정여인과 헤어졌던 연하남이 3시간이 넘도록 정여인 집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게 찍힌 겁니다. 혹시 자기를 매몰차게 찾던 정여인이 미워서 뒤따라가 집 안에서 죽이고 너무 당황스럽고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집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다가 다음날 현장에 다시 와서 자기가 목격자인 척 신고했던 거 아니야? 하지만 이런 경찰의 말에 연하남은 억울하다, 절대 아니다 라고 하면서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아니에요. 난 그냥 누나가 걱정돼서 집에 갈 수가 없어가지고 진짜예요. 도대체 이 연하남은 뭐가 그렇게 걱정됐길래 3시간이나 정여인 집 앞에서 서성거렸던 걸까요? 연하남 말로는 사건 바로 전날 저녁에 정여인이 퇴근할 때 따라와서 막 누나 나랑 만나자 하면서 들이댔잖아요. 이날 연하남은 정여인한테 매몰차게 거절당하고 처음에는 그냥 에이씨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정여인 뒤로 모자를 푹 눌러쓴 한 남자가 따라가는데 뭔가 좀 느낌이 싸했던 거예요. 저 남자 뭐야? 그래서 이 연하남이 정여인 뒤를 쫓고 있는 그 남자의 뒤를 또 쫓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놈이 우리 누나 집 안까지 따라 들어가네? 저는 뭐야? 영 느낌이 안 좋아서 누나가 무슨 일이 생기면 나한테 전화하겠지 싶어서 그 앞에서 무작정 기다리다가 집으로 돌아갔다고 연하남은 주장했습니다. 시신을 처음 발견했던 연하남, 정여인과 재결합을 원했던 전남편, 정여인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었던 김씨, 정여인을 죽인 범인은 누구인 걸까요? 이들 중 범인은 있을까요? 사건이 일어나고 몇 주 후 경찰은 정여인을 죽인 진범을 잡는데 성공합니다. 사건이 있던 날 밤 정여인의 집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연하남과 정여인이 티격태격하는 모습도 모두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남자는 자연스럽게 정여인의 집 안까지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정씨야, 우리 결혼하기로 했잖아. 이거 받아. 오는 길에 당신 생각나서 사왔어. 나랑 올해는 꼭 결혼하자. 그런데 이때 정여인이 꼭 고마워. 그런데 나 아들 때문이라도 전 남편과 재결합해야 될 것 같아. 이 말에 이 남자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너 그게 무슨 말이야? 너 나랑 결혼하기로 했잖아. 지금 헤어지자는 거야? 미안해. 나 재결합하기로 마음 먹었어. 나 좀 오늘 피곤한데 그만 돌아가줘. 그러면서 씻으러 들어가 버리네. 프로포즈를 했는데 거절당한 거예요.
순간 이 남자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9월 9일 오전 9시 30분경 다시 정여인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곤 씻고 나온 무방비 상태의 정여인을 그대로 준비해온 흉기로 찔러 죽인 겁니다. 이 범인은 쓰러진 정여인 옆에서 바로 자기 범행을 후회해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후회해도 늦은 상황. 사랑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끝내 살인을 저지른 남자. 그 남자는 바로 정여인이 일하던 유흥업소의 사장 40살 최 씨였습니다. 와, 알고 보니까 이 최 씨가 정여인이 제일 처음 유흥업소에 왔을 때부터 첫눈에 반한 거예요. 당연히 최 씨는 정여인에게 잘해줬고 둘은 2010년 11월부터 사귀게 됩니다. 최 씨 말로는 정여인과 결혼 전제로 만났고 자기 어머니한테 이 여자와 결혼할 거라고 인사까지 했었다는 거예요. 정여인의 어린 아들도 같이 만난 적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본인은 이 여자와 결혼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전 남편과 재결합할 거라고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니까 너무 열이 받아서 죽였던 겁니다. 이 최 씨는 내가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나서 정여인을 죽였지만 전 지금도 그 여자를 너무 사랑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라고 말을 했다는데요. 사랑에 대한 배신감에 살인을 저지른 최 씨. 법원에서는 방어할 방법이 없는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해 죄질이 무겁고 엄중한 형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인으로 지내온 과정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라면서 이 최 씨에게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사건이 약간 이별 살인인 거거든요. 요새는 사람을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헤어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은 2011년 일어났었던 한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